세상 천지에 이게 선출직 국회의원이 이게 당원을 고소하는 이런 사례를 제가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그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또 고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항목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네. 핵심은 그거고요. 핵심이 허위사실 유포. 네,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면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명예훼손, 모욕죄 이렇게 했는데 핵심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 대장동 사건의 중심의 그분은 이재명이 사실이고 네. 검찰의 고소장 내용이 그래요. 네네. 대장동의 그분은 이재명이 그분인 게 사실이고 이재명이 사실인 내용을 가짜로 정치 공작을 해서 이낙연과 윤영찬 측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네. 그런 일까지 벌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제가 카드뉴스를 남호 변호사 법정 증언 가지고 카드뉴스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재명하고 어떤 관계냐면 이재명이 대장동 그분이 가짜뉴스 공작을 하는데 그거의 가짜뉴스를 제가 만들어서 퍼나르는 그런 핵심 관계자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장 내용에도 단지 이런 거는 나한테 좀 가짜니까 안 좋다라기보다 고소장 자체에 이재명을 대장동 그분이라고 또 거기다 또 한 번 더 못을 박았네요. 네, 그렇게 쓰고, 그러니까 그분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요약하자면 쉽게 요약하자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도 어떻게 뭐 게시물을 내린다든지 위축이 되는 게 아닌 걸로 봐서는 정말로 핵심 관계자인 게 맞다라고 고소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지난 겨울에 고소를 했고 윤영찬이 고소를 하겠다라는 걸 자기 페이스북에도 쓰고 자기 트위터에도 쓰고 언론사의 기자한테도 이렇게 인터뷰에서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카드뉴스가 온갖 뉴스에 다 나갔어요. 텔레비전 앵커 뉴스에 다 나갔는데 제가 그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제 답은 이랬어요. 내가 기사를 보고 쓴 건데 윤영찬은 고소를 하려고 하면 자기 페이스북에 그 사실 아니다라고만 쓰고 말 게 아니고 나를 고소할 게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 해야죠. 정정 보도를 하든지 네.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싸우든지 그쵸. 해야지 맞지 왜 개인 자연인을 갖다고 그러는지 그렇죠.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 사건은 그냥 어느 한 명을 가지고 쟤는 조금 돌출되니까 신고해야 되겠어 고소해야 되겠어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계속 그 이재명 지지자들 뭐 개딸하면서 악마화를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극성이고 이렇게 악마화된 지지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지지자들의 프레임을 잡아서 이재명도 그로 문제가 있다라는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이슈화 시키면서 본인이 그렇게 그냥 고소하면 될 거를 고소한다고 계속 언론에 퍼뜨린 것 자체도 그렇게 프레임을 잡아가려고 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뭐 지금 취하를 해달라 말라 이렇게 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국회의원이 선출된 머슴인데 어떻게 당원이 본인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던졌잖아요. 대장동이라는 거. 먼저 던졌죠. 이낙연 측에서. 자기네가 던졌기 때문에 민중들은 이쪽에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분분한 건데 자기들이 공적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내용의 CCTV를 가려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본인들의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개딸들을 뭐 지지자들을 이렇게 악마화시켜서 프레임 잡아서 이렇게 한다면 저도 단지 뭐 제 개인의 고소 사건이 취하가 된다 안 된다 그걸 바란다라는 거는 미비한 일인 거고 그런 프레임을 씌운다면 역으로 나도 내 항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음 주 월화수 중원구에 투표가 있거든요. 국회의원 경선 투표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제 항변을 하고 싶어서 나왔고 지난 겨울에 고소를 당했는데 윤영찬이 저를 이제 그 사건이 기사를 인용해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하고 말고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무효돼서 기각해서 내려오면 이게 프레임이 약화가 되는 게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 계정이 지금 페이스북에도 안동지고 제명인의 마을에도 안동지를 활동하고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추가로 계속 뭔가를 집어 넣으니까 어쨌든 접수가 된 게 있으니까 이게 밑으로 못 떨어지고 계속 위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검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고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선거에 있어서 이런 국회의원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대장동과 관련된 그 이슈는 원래 이낙연 캠프 측에서 먼저 던진 게 또 맞고 네, 그리고 이제 예,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할 거면은 한 개인을 고소할 게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 뭐 언론 방통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이제 심의를 하고 중재를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한 개인 그것도 이제 당원을 고소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에서 저도 참 개탄스럽고
욕 먹기 싫으면 내려오면 팀에서도 되잖아요. 당원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게 욕 먹기 싫으면 내려오면 되잖아요. 선출직. 우리가 일반인한테 이런 말을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뭐 이직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참 진짜. 그래서 사실상 저는 성남중원구의 당원으로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지지를 했고, 이 성남시민이라는 그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있었는데, 그럼요. 이 성남에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모르시지만 빨간 그 대형 버스에 빨간색 완전히 무슨 공산당 같이 그렇게 붙여놓고 대장동 그거 막 써붙이는 버스가 계속 도는 거예요. 대선 때도. 아. 이 모든 시발점이 이낙연 측에서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이낙연 입구에서 대장동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 그런 프라이드가 있고, 분당에 사시는 분들은 절대 성남 시민이라고 안 했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그런 프라이드 때문에 언젠가부터 분당 사람이라고 안 하고 성남 사람이라고 하는 시대가 오고 했었는데, 그런 지금 성남이 국힘에 이재명을 계속 까던 신상진이 지금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성남이 완전 괴멸한 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좀 성남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죠. 성남 시민들은 또 그 특유의 또 자부심이 있고 투표를 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능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지역 내 당원을 고소하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이거에 또 관심을 놓지 않고 그 성남 중원 이제 경선이 월요일부터 수요일 네. 보통 그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월요일, 화요일은 거는 거고, 이제 수요일은 아마 못 받으신 분을 네. 이제 거는 건데, 예, 월요일이 권리당원이고, 수요일 거는 거고. 예, 화요일이 일반 시민들, 그 다음에 수요일이 전화를 못 받으신 분들이 직접 걸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총 3일간 네네. 경선이 진행이 되니까, 어쨌든 우리 이분들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일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원, 우리 안동지행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어떤 고소를 취하하고자라고 해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개인의 영달이나 어떤 명예회복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한 헌법기관이잖아요. 국회의원 선출직이고, 선출직이 국민을 뽑아준 주인을 이렇게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후한무치하고 본인이 분명히 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또 그 고소장에다가 다시 한번 이재명이 그분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그런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서 또 알리고자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요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그 올린 내용들이 뭐 사실관계하고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지지자들이 막 그 정치인들은 이쪽에서 주장한 사람, 이쪽에서 주장한 양분이 대립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 그쵸. 지지자들은 사실 그 어느 쪽이 믿어지면 그쪽을 주장하고 어느 쪽이 믿어지면 어느 쪽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반드시 옳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지지자들을 붙잡고서는 할 게 아니라 계속 본인들이 옳은 내용을 자꾸 밝혀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지지자들이 틀린 말 했으니까 국정 입을 막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네네. 예, 윤석열이랑 다를 게 없죠. 국민의 입을 그쵸, 틀어막는 거랑. 그쵸. 그렇죠.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또 이게 술 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까 봤는데 술 취한 사람이 많으니까. 저도 살면서 제가 사실 온라인상에서만 이렇게 접속해서 지내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데 서 있는 걸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서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용기를 내셨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맥락은 사실 그런 거예요. 제가 성남 시민으로 살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아니었을 때 하고, 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된 이후에도 성남시장이 바뀌었을 때 그 앞뒤가 너무 다르다는 걸 느끼고서는 확 느끼죠. 이게 한 명이 정말 크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 이재명도 그 세상에 양아치 같은 사람들하고 본인도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싸우잖아요. 맞죠. 저도 사실은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내가 고소 당했으니까 고소를 피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 이거 완전 양아치 같은 사건인데, 그럼요. 내가 이런 양아치 같은 사건에 움츠려 든다면 저는 비굴한 거랑 비겁한 거랑은 사이즈만 다르지 성질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비겁하게 살기 싫어, 비굴하게 살기 싫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역시 또 우리 얼마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행동하는 시민들을 보고 용기를 많이 얻는다고. 이렇게 또 행동하는 우리 또 당원 시민들을 보면서도 또 우리 대표님도 많은 용기를 얻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유튜버님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네. 저희 또 함께 맞습니다. 예, 같은 곳을 또 바라보면서 지향점을 또 같이 하면서 3년은 너무 깁니다. 아, 당연하죠. 너무 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년은 너무 깁니다. 오래 가야죠. 올해 조기 대선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네, 그 시발점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8월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 임기가 8월로 끝나는데 끝나요. 그 바로 뒤에 대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 당대표 임기 종료 이후에 바로 대통령이 되는 그런 또 로드맵을 한번 저희가 혼자는 못하거든요.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